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연세대 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12일 전체 교수의 뜻을 반영해 무기한 휴진을 최후의 수단으로 결정했다며 의료 혼란 속에서 환자, 국민 등 모든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지막까지 고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환자들의 우려와 정부의 압력에도 휴진을 결정한 것은 현 의료정책 문제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세의료원 산하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합니다. 비대위는 비중증 환자의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중단하고 진료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지난 9에서 11일 735명의 교수 중 531명이 무기한 휴진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정부가 현 의료 대란과 의대 교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조처를 할 때까지 휴진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고, 서울대병원은 지난 21일 정상 진료에 복귀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다음 달 4일부터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대결을 펼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27일 마무리되었습니다. 토론 직후 바이든 캠프에서는 탄식이, 트럼프 캠프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CNN은 민주당 당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모습을 보고 절망했으며 일부는 그가 후보로 남아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활력을 찾아보기 힘든 쉰 목소리로 자주 말을 더듬었고 발언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기회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81세의 고령 리스크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트럼프 캠프는 토론이 끝나기도 전에 승리를 선언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수지 와일스와 크리스 라시비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반 미국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분명히 보여줬다고 자평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차분하고 조리 있게 자기 주장을 펼쳤으며 힘찬 목소리로 토론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전체 발언 시간에서도 바이든 대통령보다 5분 이상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며 토론을 주도했습니다. 이번 첫 TV 토론 결과가 앞으로의 대선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 회사 리비안에 7조 원을 투자합니다. 자금난으로 공장 공사를 중단했던 리비안은 이번 투자를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소식에 리비안 주가는 뉴욕 증시 시간 외거래에서 50% 급등했습니다. 폭스바겐은 2026년까지 리비안에 총 50억 달러 한화 약 7조 원을 투자한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초기 투자금 10억 달러는 리비안 지분 확보에 사용되며 나머지 40억 달러는 합작회사 설립에 투입됩니다. 신설 합작사는 2030년 이전 첫 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리비안은 양산에 성공한 전기차 스타트업으로 2021년 상장 직후 시가총액 세계 2위까지 올랐으나 적자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 1분기 14억 5,000만 달러 손실을 기록했고 현금 보유고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올해 초 10% 이상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4월에는 조지아주 공장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거래를 전기차 스타트업과 세계 2위 자동차 제조사의 특이한 동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폭스바겐은 리비안의 기술로 전기차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리비안은 현금 수혈과 제조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대에 힘입어 리비안 주가는 장외 거래에서 50% 급등했습니다. 리비안 주가는 지난 한 해 49% 하락했으나 단 하루 만에 이를 회복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9,04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4월보다 521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출생아 수 증가 전환은 작년 4월 출생아 수가 급감한 기저효과와 코로나19로 미뤄둔 혼인이 재개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고 광주, 대전 등 6개 시도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지난 4월 사망자 수는 28,65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12명 늘어났으며 인구는 9,610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18,039건으로 작년 4월보다 3,565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저효과와 혼인신고 일수가 하루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혼 건수는 7,701건으로 작년 4월보다 413건 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저축보험을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페이와 교보생명, 삼성생명, 하나생명이 27일 저축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축보험은 보험과 저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상품으로 보험금 지급과 만기 시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세계 보험사는 자사 홈페이지와 비교 추천 서비스에서 동일한 가격을 제공합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펫보험과 여행자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카카오페이는 펫보험, 네이버페이는 여행자 보험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 1월 자동차 보험과 용종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가 출시된 후 370만 명 이상이 이용했고 약 4만 6천 건의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들이 불편 없이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고도화와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남극 빙상 아래에 따뜻한 바닷물이 스며들면서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CNN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영국 남극연구소는 과학저널 네이처 지구과학에 실린 논문에서 남극 빙상이 해저와 맞닿는 선을 따라 바닷물이 베어드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따뜻한 해수가 얼음을 녹이며 더 많은 해수가 유입되어 얼음이 더 빨리 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얼음이 녹는 속도가 빨라지며 남극 빙상 해빙에 따른 전 세계적 해수면 상승을 멈출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수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해빙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기후 변화로 인해 이 과정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논문 수석 저자인 알렉스 브래들리는 해빙 속도가 매우 급격히 변화할 수 있다며 기존 해수면 상승 모델은 이런 과정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상한 해수면 상승 수준이 과소평가됐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논문은 남극 빙상 해빙과 해수면 상승의 임계점 도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전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극에서는 매년 평균 1,500억 톤의 얼음이 사라지고 있으며 남극 빙상이 모두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약 58m 상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전북 군산 선유도 앞바다에서 옛 교역선의 자취를 찾기 위해 수중 발굴을 진행 중입니다. 2022년부터 청동기시대 갈돌, 고려청자, 조선백자, 닷돌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지만 배의 자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선유도 해역은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주요 항로였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6일 공개된 발굴 현장에서 잠수사 김태현 씨는 바다 밑에서 나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를 배에 닷을 고정하는 부재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연구소는 2020년 민간 잠수사의 신고를 받고 2021년 초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고군산군도 해역은 대형 선단들이 닷을 내리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고대부터 교역선들이 경유지로 사용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구역은 전체 면적의 3% 미만입니다. 김태현 잠수사는 유속이 빠른 물속에서 30kg이 넘는 장비를 착용하고 발굴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역사를 다시 쓴다는 자부심으로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29일은 밤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80mm의 장맛비가 내리며 본격적인 장마 기간에 접어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우산을 꼭 챙기시고 장마철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